반갑습니다. 손님이 잘생긴 공인중개사무소 소장 잘공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앞서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래 어떠한 일에 일희일비하는 성격은 못 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전해드려야 할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본 영상 시작함에 있어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잘 보셨나요? 세종시 부동산 분위기는 추석 이후 시장을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추석 이후에 어떠한 시그널에 맞춰 투자자들이 집단 행동을 시작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러한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다고 했죠.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사안이 가미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영상에 어느 정도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카드가 이쪽에 띄어집니다. 오늘은 추석 이후 분위기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석 이후 첫 주 세종시는 사실 이렇다 할 큰 분위기 반전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론이나 분위기 또한 잠잠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올라오고 호가가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주로 중심가 위주로는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어져 오던 매수세가 한순간에 패닉 셀링에 의한 매도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패닉 셀링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올해 부동산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패닉 바잉인데요. 패닉 바잉이란 말 그대로 충격에 의한 집단 매수 현상입니다. 패닉 셀링은 패닉 바잉에 당연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유 물량을 집단적으로 매도하면서 생기는 현상을 패닉셀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아파트 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 하냐면 시장의 충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세금 적용 기준일이 21년부터 변동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유기간 기산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 종전주택 매도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변동사항으로 인해 올해 내로 처분을 희망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한다는 등 여러 부분이 변동 직전인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증세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불가피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두 번째로 다주택자,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매도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주택자들, 즉 투자자들이 물량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유로 주택 정리가 들어가면서 셀링 현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인기 지역 매도나 취등록세 등 기회비용을 산정해 보았을 때 본인 기준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지역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마다 다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기 지역의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목표가 실현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금매 물건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심리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 스스로 판단했을 때 당분간 상승 시그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든지 내가 올해 내로는 꼭 팔아야 할 거래 사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호가는 나와 있지만 호가 거래가 아닌 실제 매수자들이 다가와서 거래 가능한 매수가로 거래를 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세종 기준으로 제가 많은 상담을 받아봤을 때는 추석 전에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매수해 놓은 집 잔금이 남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위와 같은 이유에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패닉 셀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세종이 집권 여당 표심이 강하게 작용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대선 이후에 역설적으로 강한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실패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한 이런 패닉셀링 현상이 발생한다면 발생하는 곳은 주로 아무래도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수요가 몰리는 지역보다도 대체로 수요가 몰리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 전체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세종 시내 일부 지역의 급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추석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올해 내로는 크게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상도 그렇고 현 정부는 포퓰리즘 공약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와 여러 방면으로 없는 세금도 만들고 있는 세금도 증세를 하느라 바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도 이슈를 만들었던 건데 현재는 포커스가 부동산보다는 잠시 주식시장 쪽으로 쏠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20살 때 했다가 끊었고요.
제가 주식시장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표화만 봤지만 세금 낼 사람은 늘어나게 만들고 내는 세금도 증가하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은 주식시장 쪽으로 많은 포커스가 몰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주식시장 쪽으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잠깐 추석 이후에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어떠한 시그널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캐치할 수 있도록 제 영상뿐만 아니라 글도 좀 많이 읽어주시고 항상 매일 뉴스 챙겨보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00명이 됐는데 이제는 커뮤니티가 열려요. 커뮤니티가 뭐냐면 유튜브에 영상 말고 글을 쓰는 게시판도 하나 생깁니다. 제가 1000명이 돼가지고 감사하게 그래서 그 1000명이 볼 수 있는 1000명이 아니지 앞으로 이제 늘어나시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시판에다가도 글을 종종 올려드리면서 소통을 할 테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무실도 체계를 갖춰서 나름의 프랜차이즈화를 해보려고도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역량이 닿질 않아서 1000명 이후도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체계를 갖춰서 블로그 글과 카페에 쓰는 글도 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천천히 하나씩 영상도 늘려가 보도록 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